이주희! 했죠 그냥. 그래가지고 문을 탁 뒤로 나왔어요. 그냥 저거 뭐하러 왔어? 아차산 아래 허준과 같은 의원이 있었으니 성심성의껏 병자를 보는 그의 모습은 한없이 훌륭하구나. 오늘 날씨가 참 좋구나. 아, 고민이구나. 들라하라. 그냥 가득 찼구려. 이거 변비요. 이것이 뜻이요. 오, 살아났어, 살아났어. 오. 아차산 및 그 이름 향남 한의원이라는구나. 이건 비밀이에요. 반갑습니다. 아차산 고구려 대장간 마을 입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20년차 한의사 아차산 허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들어서 다들 약속을 하나씩 하고 계획을 짜셨죠. 어떤 분은 다이어트를 살을 빼야 되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잡으신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올해는 책을 많이 읽어야 되겠다라고 또 계획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저도 계획을 잡았습니다. 올해 저희 가족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는 것을 계획을 잡았습니다. 지금 그 전 세계적인 문제로 자리 잡은 코로나로 해서 많은 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웃을 때는 함께 웃어주고, 또 많이 울어야 될 때는 또 같이 울어주는 이 공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어령 전 장관께서도 코로나라는 주술을 벗어나는 길은 타인을 위해서 울어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저는 저희 이 가족들을 치유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데부터 바로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와 아이들에게 상냥하고 따뜻한 말을 많이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저와 함께 조그마한 사소한 치유의 어떤 대화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TV에서 보면은 이제 술을 마시고 마스크를 안 하고 이제 지하철을 탔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마스크를 쓰라고 이렇게 마스크를 써요. 저 사람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해서 했다가 오히려 그 사람이 막 이렇게 다른 사람을 폭행하고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뉴스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같이 많이 함께 떠올랐던 그 이슈된 단어가 바로 분노 조절 장애입니다. 분노 조절 장애는 굉장히 그 화난 감정이 생겼을 때 자기가 스스로 컨트롤 못하고 자기도 모르게 폭력과 폭언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분노 조절 장애로 인한 폭언과 폭행을 했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놀라고 또 분노하고, 아니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하지? 아니 저렇게 나쁜 사람이 있나? 라고 대부분 얘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같은 기분을 느끼고 같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의사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어떤 측면에서 공감이 많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경쟁하는 삶 속에서 살고 또 비교하고 또 거기서 굉장히 스스로 위축되는 어떤 그런 삶을 살면서 그 내 마음속에 자연적으로 어떤 그 울분과 화와 이 분노가 자리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병이 걸린 거예요. 이 병이 걸려서 그런 상황이 이렇게 있을 때 자기도 모르게 이 분노가 표출이 되는, 그래서 분노를 조절을 못하는 어떤 상황이 온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분노 조절 장애와 이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꼭
이건 비밀이에요. 나 다녀올게. 다녀올게요. 잘 지내요. 이주희 불러도 안 나오고 뭐이 지금 이주희 이 남편을 지금 뭘로 하는 거야 지금 이게. 에이 이주희. 최근에 분노 조절 장애를 호소하는 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답니다. 이 수치는 실제로 이제 병원에 내원한 사람들의 어떤 수치니까요. 실제로는 더 많다는 관측입니다.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아니면 누구를 이렇게 폭행하는 것이 1년에 3번 이상 있는 경우는 병으로 이렇게 진단하고 치료를 꼭 받으셔야 합니다. 분노 조절 장애를 흔하게 볼 수 있는 질환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알코올 중독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분노 조절 장애증을 가지고 있는 알코올 중독 환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를 우리 한약적인 용어로 간장 중독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최근 제가 몇 년 전에 겪었던 환자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좀 웃기게 얘기할 텐데요. 사실은 그 상황이 굉장히 무섭고 막 굉장히 그 험악한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제가 사실대로 얘기하면은 아차산 허준 배추동을 불쌍하다 생각할까 싶어서 오늘 좀 제가 좀 재밌게 좀 웃기게 좀 각색을 해서 해보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어떤 부인으로부터 남편을 이렇게 좀 치료해 달라는 전화가 와서 제가 왕진을 간 적이 있습니다. 일단 들어갈 때는 씩씩하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문을 딱 열면서 안녕하십니까 이러면서 딱 들어갔는데 그 이제 알코올 환자가 고기를 딱 썰다가 이제 술을 먹었어. 이미 먹어가지고 아이 저 누구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저이 그냥 저거 뭐하러 왔어 막 이러면서 욕을 막 하면서 아이 저 뭐야 막 이러면서 이제 칼을 막 이렇게 대면서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단번에 알아차렸죠. 저 사람이 환자고 위험한 상황이다. 술 취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나가려고 그랬는데 부인이 여기 나오면서 원장님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가야 되겠는데 그래도 못 하겠다고 그랬더니 원장님 안 돼요. 원장님 제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막 그러면서 사정을 하는 거예요. 아저씨는 막 칼을 들고 어쩌고 막 쫓아오는데 그래가지고 나가려고 그러면은 저쪽에서 원장님 그러니까 또 못 나가고 또 아저씨를 보면 또 나가려고 그러면은 또 저기 부인이 원장님 제발 막 그래가지고 못 나오고 있다가 결국에는 거기서 막 떨고 있었는데 다행히 이 부인께서 아저씨를 진정을 시켰어요. 진정을 시켜가지고 이제 방으로 이렇게 모셔놓고 저를 이제 데리고 와서 제가 들어갔는데 제가 들어가면서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칼만 안 들었지. 이 사람은 자극하면은 언제든지 잘못하면 또 폭발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많이 이렇게 긴장하고 상담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또 뭐 다른 예도 많죠. 막 제가 이제 딸이 아버지 이제 술 중독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제 왕진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술 취해가지고 이게 뭐야 그러면서 주먹을 했는데 제가 또 누굽니까 그냥 샥 피했죠 그냥. 그래가지고 문을 탁 뒤로 나왔어요. 저 누구야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아버지 이 사람 의사야 막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 사람은 결국에는 상담도 못했습니다. 너무 막
술도 많이 취하시고 흥분해가지고. 자, 이렇게 이제 이 알코올 중독 환자 중에 간장 중독 또는 분노 조절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은 자기가 이제 화가 났을 때 감정 조절을 못하고 이제 이 화를 내거나 이 폭언을 하거나 이 폭력을 쓰는 거죠. 생면부진 의사한테 저렇게 이제 저한테 막 욕설을 하고 폭언을 하고 막 폭력을 쓰려고 하는데, 하물며 이제 가족들은 얼마나 함부로 대하겠습니까? 본인도 사실은 안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긴 하지만은 술을 마시고 어느 정도 이제 자기 이제 술을 해독할 수 있는 한계치 이상을 마셨을 때 이제 필름이 끊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본인이 의도하지 않는 어떤 그런 폭력과 폭언과 난폭해지는 그런 행동들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한방적으로 이제 간장 중독이라고 그러고요. 치료를 어떻게 하냐? 치료법은 간장에 열을 내리면서 술의 양을 줄이는 그런 방법들을 쓰게 됩니다. 자, 본인들이 이제 오게 되는 경우는 상담이 꼭 필요하죠. 왜 그러냐면은 본인도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그 다음날 이제 그렇게 막 하고 나면은 그 다음날 일어나면은 막 가족들이 얘기할 거예요. 저녁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은 자기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되게 미안하다고, 여보 내가 다시는 술 안 마실 테니까 한 번만 봐줘, 한 번만, 응? 제발 한 번만 봐줘, 이런 식으로 막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그러니까 가족들이 어쩔 수 없잖아요. 뭐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하지만 또 계속 또 술 마시면은 또 그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자, 이런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상담을 해서 이유를 듣게 되고, 또 이제 그것이 스스로 혼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또 술이 조절이 안 된다는 것도 인정을 하고, 그래서 이 환자와 의사가 힘을 합쳐서 이 치료를 해내야 합니다. 혼자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알코올 중독입니다. 그래서 상담 받으시고 또 한약적인 치료 받으시고 또 그렇게 해서 알코올 중독과 분노 조절 장애를 꼭 치료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비밀이에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해가셨습니까? 이런 말이 있죠. 인간지사 세옹치마. 나쁜 일 뒤에는 좋은 일이 있고 또 좋은 일 다음에는 나쁜 일이 온다는 그런 격언이고 속담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힘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안심하시고 행운이 오기를 우리 모두 함께 기대해 봅시다. 저의 이 말이 여러분들께 많은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색하지만 여러분들께서 많이 힘을 주시면은 제가 더 힘을 내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유익한 정보와 한약적인 내용으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의 고통을 덜어낼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의 어떤 사례를 올려주시면은 제가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차산 허준 배주동은 가족이 저희 아내하고 그 다음에 딸 둘 이렇게 넷이서 살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좀 너무 지루하니까 집에서 좀 뭔가 좀 색다른 걸 해봤으면 좋겠다. 제 아내가 이제 숙제를 내줬어요. 이제 각자 이렇게 자기가 요리를 하나씩 해서 그걸로 해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은 이제 그 자기들 이제 좋아하는 음식을 이렇게 준비를 했고, 나도 요리를 하겠다고 그랬더니 당신은 됐다고. 왜 나도 하고 싶은데 그랬더니 제가 음식을 너무 못하기 때문에
아니 나도 하겠다고 그랬더니 아유 제발 됐어요 됐어요. 애들도 막 아빠 됐어 해가지고 이제 그걸 제가 바랬죠.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요리를 안 하는 대신 이제 뭔가 이렇게 재미있게 할 것이 뭐가 있을까 해서 이제 밭에다가 이제 꽝 뭐 5만원 뭐 1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던져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그 이벤트를 했거든요. 딸들이 이제 수학을 굉장히 좀 어려워해서 이제 수학 같은 것도 이제 제가 조금 그 선배이다 보니까 좀 가르쳐주고 그러는데 처음에는 막 야단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한테 안 배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천천히 기다려서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제 좀 편하게 생각해서 수학을 필요할 때는 저한테 가르쳐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다가도 불뚝! 막 이렇게 좀 이렇게 기본적인 걸 잘 모르거나 그러면 올라갔다가 내리고 올라갔다 내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많이 이렇게 지루하고 또 답답하고 그러긴 하지만은 게임 같은 것을 준비해 가지고 게임도 좀 같이 하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가족들하고 어떤 많은 시간을 조금 더 오손도손하게 좀 그렇게 보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감사합니다. 그리고 행복하십시오.